민법 230조를 보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돈 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100%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해변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된답니다. 디즈니사에서 벌금 물리려고 여러분을 찾아올 거거든요. 오늘은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탁셀러들은 내 제품이 아닌 다른 기성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또 직접 사진을 찍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지재권 침해라는 위험에 언제든 빠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가고 혹시 문제가 됐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팔까 키워드를 찾아보니 경쟁 강도가 엄청 낮은 대박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시절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슈링클스라는 대박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와, 지금도 대박이네요. 얇은 플라스틱 종인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한 다음에 오븐에다 구우면 엄청 작게 축소가 돼서 액세서리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잘 팔리겠다 싶어서 등록을 합니다. 한 10개쯤 팔았을 때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 제품은 영국 본사의 특정 제품이고 제가 쓴 슈링클스라는 키워드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니까 언제까지 상품을 수정, 삭제 또는 소명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표권과 같은 특허권의 정보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제가 위반했다는 슈링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등록번호와 상품 분류, 요거를 꼭 확인하세요. 상표 출원을 신청해서 아직 등록된 건 아니지만 진행이 되는 중이라도 여기에 검색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등록 일자가 비어있게 됩니다. 슈링클스는 번호가 선명히 있네요. 그리고 상품 분류도 꼭 눌러보세요. 해당 제품이 그러한 분류의 목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상표권이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구 제품인데 상품 분류에 무슨 기계 설비로 되었다든지 그러면 침해가 되지 않거든요. 슈링클스 같은 경우에는 오락용 완구, 장난감 뭐 이렇게 됐으니까 빼박이네요. 제가 지난 겨울 판매하려고 했던 제품인데 경쟁이 너무 낮길래 당시에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등록번호 칸이 비어있죠? 출원번호를 클릭해보면 현재 출원 심사 중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10월에 신청을 하셨었네요. 따라서 이 팔로산토 스머지 스틱이라는 키워드는 현재는 누구나 써도 되지만 등록이 딱 되고 나면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참고로 이 상표권은 선착순으로 그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요. 누가 오리지널인지보다 선착순이 룰이라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래서 백종원님의 골목식당 거기서도 덕죽집 같은 사례가 이런 룰의 피해자가 됐죠.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슈링클스는 한국어로 슈링클스라고 치면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키워드에 한국어로 슈링클스 이렇게를 썼는데 이게 영문과 한국어가 다른데 이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특허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결론은 심사를 해봐야 아는데 발음이 유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로 인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냥 깔끔하게 상품을 삭제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쎄한 엄청 좋은 키워드를 발견하시면 꼭 키프리스에 검색하기 잊지 마세요. 사실 이렇게 네이버의 지재권 센터에서 날라오는 경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상품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키워드를 빼서 수정하고 이메일로 했습니다 하고 회신만 주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 집으로 내용 증명이 온다면 땡땡 법무법인 이렇게 써있으면서 공문서 형식에다가 변호사 도장 쾅 박혀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내용 증명 그게 오면 우선 그 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당신이 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영리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상품을 삭제하고 삭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남긴 다음에 이메일 등으로 회신을 주면 됩니다. 골치가 아픈 거는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일부 법무법인이나 상표권자인 경우예요. 상표권 침해로 당신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니
내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음 액션이 있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금을 받으려는 곳은 한 명한테 큰 돈을 이렇게 뜯어내기보다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그들이 바로 합의하고 끝낼 만큼 적당한 돈을 요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받아내는 방식을 씁니다. 일반 우리 같은 개인 판매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돈보다 그거보다 적은 비용을 요구해서 그냥 주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얼마의 벌금을 내야 될까요? 상표법 230조를 보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쓰였는데요. 1억이라니 좀 무섭네요. 이러니 그냥 돈 몇백 쥐어주고 합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잠시 같이 보고 가실게요.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는 분들은 30초 스킵하셔도 됩니다. 2020년 1월 30날 대법원에서 난 판결이에요. 요 마크 다 아시죠? 요 회사에서 A업체에 이 상표의 시계를 개발하고 판매할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 A업체가 어떤 온라인 쇼핑몰 사장한테 물건을 공급해줬고 이것을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M사로부터 너 상표권을 침해했다 라고 고발당한 사건의 판결문이에요. 결론은 이 온라인 쇼핑몰 사장은 죄가 없다. 내막은 좀 더 복잡하지만 대충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판결문 3번에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이에요. 이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과연 알고서 고의적으로 물건을 팔았냐의 여부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사장은 M사가 그 A 업체 있잖아요. 거기랑 계약해서 온라인에 물건을 유통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몰랐고 그랬으니까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니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설령 상표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위와 같이 1억 원의 벌금을 물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그 사실은 맞는 거니까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면 배상은 해야 됩니다. 상표법 제110조에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가 팔지 않고 상표권자가 만약 이걸 팔았다면 얻었을 이익,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걸 대신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겠죠. 그거랑 만약에 상표권자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 그걸 합해서 그 정도로 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판매량과 비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고의성도 없었고 상품은 올려놨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런 지재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상품을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사제의 뜻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 그것을 표시하고 판매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어필해서 회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서 침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매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벌금은 내야 할 것을 감안하시고 벌금과 그 다음에 이 합의금 중에서 적어 보이는 방향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그 법무법인이나 상표권자는 또 여러분을 고소해야 되고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귀찮음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도 이걸 결코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난생 처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되겠고요. 과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또 그 상대가 아주 상습적으로 다수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 전신 건강을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업료 낸 셈 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구매대행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농담처럼 지재권은 벌금 맞으면서 배운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오늘은 이런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키프리스 검색, 그 다음에 등록번호의 확인, 상품 분류 확인, 이거 잘 체크하셔서 지재권 침해 사전에 예방하시고
혹시 의도치 않게 침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꼭 표현하시고 재빨리 상품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상, 오늘은 사업하면서 한 번쯤 휘말릴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